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2일 오전 10시 27분에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괴한이 취재진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러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나요, 괴한이? 이 괴한이 이 사람이 머리에 파란 왕관을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파란 왕관에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이재명 지지자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한 단체 중에서 잼잼 자봉단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잼잼 자원봉사단을 줄여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단원으로 회원으로 유장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테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취재진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12월 13일 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서 현장 최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때도 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란 왕관을 쓴 사람이 그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괴한의 정체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하지만 전체적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957년생이고요. 충남 지역 거주자로 합니다. 그리고 흉기가 한 18cm 정도 되는 흉기, 아마 칼로 추정되는데 이걸 구입을 인터넷 통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경찰서에서 연행이 된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 사람이고 1957년생이고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아마 지문조회를 통해서 알아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왜 저질렀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지금 알려진 걸로는 어디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어떤 당직도 가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에도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요? 2006년도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시장을 위한 선거 유세를 하다가 결국 커터칼로 얼굴을 난자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파란을 많이 일으켰고요. 그 범인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조찬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시민단체랄지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시민단체 대표가 자기를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들어와서 리포터 당시 주한 미 대사에게 덤벼들어서 결국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죠. 그런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목 부위를 겨냥했다는 것은 일종의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부위, 생명과 관련된 부위를 공격했을 때는 본인은 죽일 의사가 없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살인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형량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정맥이라는 것은 이제 목 부위에 있는 건데 경정맥과 경동맥이 있어요. 그런데 경동맥은 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경정맥은 이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경동맥이 아니고 경정맥 손상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경동맥이 만약에 손상이 됐으면 사실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동맥 자체는 굉장히 피의 압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면 피가 솟구쳐 오르고 그 압력에 의해서 1분 안에도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경정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동맥에 비해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도 목 안에는 식도도 있고요, 성대도 있고요, 신경 조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정맥에 좀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서울대 병원과 같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의술을 가진 곳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2일날 1시에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피습 현장에 경찰이 50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걸 왜 못 막았을까요? 그 당시에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24명, 그리고 이제 형사 등 한 50명이 배치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당 대표가 공개적 행사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그 인파나 교통 정리를 위해서 주로 이 경찰들이 일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의하면 전담 경호팀을 이제 배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선거운동 기간 때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담 경호팀을 배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명 정도에 가서 인파 교통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괴한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허를 찔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민심이라던가 여론이 섞인다거나 이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그런 영향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괴한의 정체가 뭐냐, 어느 쪽에 있느냐,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증오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의 어떤 계획적으로 보수 편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커트칼로 피습당하면서 그때의 선거가 굉장히 요동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피습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